오늘 영상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저희 50만 구독자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율이 몇 %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택 보유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율은 61%가 넘습니다. 그 중에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자가 점유율은 한 58% 정도 되는데요. 이 말은 100명 중에 60명은 집을 보유하고 있고, 집을 보유한 60명 중에 36명은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60명 중에 24명은 자기 집을 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세 들어 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쪽 시선으로 말씀드리면 40%의 가구는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으로 사는 거죠.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2년 전 2012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 104%의 최고점을 찍었고요. 22년 기준으로는 102.1%로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가구 대비 주택수를 백분율로 산정한 퍼센테이지인데요. 자, 그러면 19년도에 최고치를 찍고 22년에는 보급률이 더 낮아졌다. 아파트를 이렇게나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보급률이 2019년보다 하락한 이유는 1인 가구가 그동안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통계 데이터를 말씀드린 이유 뭘까요? 바로 임대차법이 바뀐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50%는 지금 이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만간 임대차 2법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4년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임대차 2법을 놓고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개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기 때문에 이게 보완 개정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임대인도 국민이고 세금 내는 사람들인데 임대인은 나쁜 사람 취급하고 임차인은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으로 인식하면서 법을 만들면 공평하지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임대차법이 신설될 때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임대료가 더 높아져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들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해지권의 경우는 임대차법 중에 가장 악법이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기간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이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계약이라는 것의 기본을 흔드는 악법이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자, 이 법을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집주인이 아무 때나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 되고,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이 법이 있어서 좀 안심이다, 이런 의견도 있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임대차 2법 개선을 연구 용역한 그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옵니다. 4월 안에 나옵니다. 자, 4년 전 2020년 7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세입자가 원하면 전 월세 계약을 연장해서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가 그 법의 골자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것을 명분을 앞세워서 법 통과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조항들을 긴급 시행을 했죠. 실제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2달이 채 안 걸렸었습니다. 그런데요, 법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죠. 자, 법원 판결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개정을 할까 폐지를 할까 고민이 많을 텐데요. 국토부는 폐지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전 장관도 임대차 2법 전세가 폭등을 유발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의 빌미가 됐다, 그래서 제도 폐지를 시사하는 얘기를 했었죠. 자, 중요한 것은 4년이 지나서 이게 좀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임대차 2법을 도입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는데요. 과연 이게 제도 폐지안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이게 미지수죠. 민주당은 지금 임차인 등록제를 예고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를 임대차 2법 보완제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2법 기본 골자는 유지하되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 조항만 손질하는 방안이 좀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대차 보호법 6조 3의 사항을 손질할 것 같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2년 살고 거기다 2년을 더 살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해 놓고 갑자기 임차인 입장에서 갱신계약 해지권을 써서 계약 해지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났었습니다. 자, 법이란 게 누구에게 유리하고 또 누구에겐가는 불리하면 이건 뭐 형평성을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계약갱신 해지권 이걸 언제 썼냐면요. 그러니까 전셋값이 막 치고 올라갈 때, 값이 비싸질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습니다. 막 올라가는 전셋값이 감당이 안 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거죠. 자, 이게 반대로 전세가가 내려가서 역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그 시기에는 계약갱신 해지권을 사람들이 더 썼습니다. 청구권이든 해지권이든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건 맞는 겁니다. 계약갱신 해지권을 써서 전세계약을 해지한 뒤에 더 싼 전셋집으로 옮기겠다면서 전세금을 빼달라 하는 세입자가 급증하면서 문제도 좀 발생했었습니다. 자, 지금 법대로라면 계약갱신으로 계약을 2년 연장했다 치더라도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집주인은 갑자기 3개월 안에 보증금을 준비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 법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좀 황당하죠. 자, 그래서 불만들이 많았던 건 뭐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계약갱신 계약서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 집주인을 갑자기 범죄자로 몬다. 이런 반대의 불만들이 이 법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돈도 빨리 못 돌려줄 걸 왜 전세를 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팩트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이 세입자인 임차인보다 돈도 더 많고 잘 살 거라는 생각, 이거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 전문가 분들에게 임대차 2법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당시 국회의 이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요, 갱신계약 해지권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전혀 없었다. 이게 뭡니까? 급하게 졸속으로 빨리 통과시켰다 이겁니다. 자, 집값 상승과 전세값 상승으로 세입자 보호만을 염두에 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주인을 범죄자 만들었다라는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세입자 보호해서 안정적인 주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임차인을 약자, 임대인을 악덕업자 이렇게 보는 이분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임차인을 울리는 악덕 임대인, 나쁜 임대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울리는 못된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거기다 해지권까지 이게 다 인정이 되면 임대인이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큰 게 아닐까, 그들의 부담이 너무 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임차인도 국민이고 임대인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그 법이 쓸만한 법이 되는 겁니다. 자, 저희 표용호TV 채널에 당신께서는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30분 만에 4,000명 정도가 투표를 해 주셨는데요. 55%가 임차인이시고 45%가 임대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의 댓글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집값 떨어져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임대인입니다.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운 분이죠. 월세가 안 들어오고 있네요. 눈물 표시 있고요. 경기가 참 실감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거기에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경제가 심각합니다. 지금껏 잘 들어오던 월세가 2달째 감감무소식이네요. 얼마나 힘드시면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못 받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2달 동안 월세를 못 내고 있을까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대댓글이 달렸는데요. 선하시네요. 악착같이 받아내는 임대인도 있던데 보통 며칠씩은 밀리네요. 저도 임대료 받아 생활하는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왜 안 주냐고 막 닥달하는 게 보통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임대료를 지금 못 내고 있을까,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신 댓글 그리고 진심 이거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모두를 제가 대신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세상은
악인도 있겠지만 선인도 많다는 사실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과연 어떻게 개정이 될지 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개정안이든 폐지안이든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고 서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영호TV 구독은 뭡니까? 을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느덧 표영호TV가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50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의미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분명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린다는 보람있고 감사한 순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50만 기념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딱 열흘 동안 저희 표영호TV에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랜덤 추첨을 통해서 총 50명께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 발표일은 4월 26일에 일괄 발표하고 여러분께 주소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이 제품을 정가 대비 최대 71% 할인, 그리고 인터넷 최저가 대비 30% 할인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단 열흘 동안입니다. 50만 구독자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표영호TV를 응원 주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